합의하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있습니다. 저같이 착한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법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법인의 주식을 즉 지분을 변동할 때 네네. 관련된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는 뒤에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왜냐면 이제 이 내용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법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본인이 50%, 저가 50%.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둘이 형제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남입니다.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그럽니다. 제가 좀 그렇지만 여튼 저희는 남입니다. 네. 즉 네. 제3자와 같이 이렇게 법인들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낫지 않나? 알았어. 자, 판단은 고객에게 맡기고 그렇지. 자, 일단은 이렇게 둘이 남남이 설립을 네. 했는데 뭐 설립할 때부터 필요에 의해서 남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번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네, 그렇죠. 별로 쓸모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지분만 갖고 있고 그냥 생긴 것만 괜찮을 뿐이야.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근무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안 그렇죠. 되겠어. 네. 그래서 본인한테 네 지분 넘겨라. 줄게요. 우리 네. 딸에게 넘겨라.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넘길 때 했을 때. 과연 이때는 어떤 가격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이 관계는 무엇이냐.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얘기가 돌아왔는데 보통 저희가 자녀한테 이렇게 지분을 넘길 때는 그렇죠. 그 관계는 특수관계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요? 주식을 평가해야죠. 왜냐하면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평가해가지고 이게 특수관계자 거래에 문제되지 않도록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래를 하든 증여를 하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시세에 맞춰서 해야 된다. 특수관계자는 엄밀히 본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제 딸과 우리 박세무사는 특수관계자일까 아닐까 이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네.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남이죠. 왜냐면 특수관계, 혈연관계가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 남인 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보통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래도 이 회사의 대표자고 주주인데 그렇죠. 특수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우리끼리는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의 가족까지 연결하면 이 가족은 특수관계자 나하고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땐 남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거쳐보면 또 특수관계자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찝찝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이고요. 그냥 주주일 뿐이고 여기는 대표자의 자녀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특수관계는 형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특수관계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생각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라고는 했지만 특수관계가 이런 상황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 그렇죠. 직원이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의 어떤 주주. 그리고 그렇죠. 혹은 이 주주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 사람들 간의 주식만의 변동이라면 혈연관계가 아니면 특수관계는 아니다. 네. 하지만 근무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서 네. 특수관계 여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의 포인트는 만약에 이렇게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거래할 거냐. 사실은 박세무사는 뭐 명의만 빌려줬지 기여한 게 별로 없거든요. 아니죠. 처음에는 설립할 때 돈이 들어간 그렇지. 거죠. 그랬겠지만 그 뒤에는 별로 기여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나가라. 나가라. 그냥 빈털터로 나가라. 넌 그냥 내가 볼 때 서운하다. 주식을 우리 딸에게 주고 나가도 되는데 이거 세금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라면 어찌됐든 합의하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있습니다. 저같이 착한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억한 심정으로 장난해 내가 왜 나가? 나 이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사실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다 관계가 좋은 관계. 그렇죠. 그럼 보통 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립할 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설립을 했는데 시간이 커져가지고 그냥 10억이 됐다고 칠게요. 회사 가치가. 나 그래서 5억 5억 내놔라. 원의 가치야. 근데 이제 5억 원의 가치를 어떻게 주고 받느냐인데 착한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고민해보면 그냥 주고 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 번 생각을 더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줬어요. 그러면 증여세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증여세는 특수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증여받은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야 됩니다. 와, 그러면 5억이야. 그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가져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 난 그냥 공짜로 주는데 뭐 그렇긴 알아서 하죠. 처리하라는 거죠. 근데 억울해요.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뭘 억울해 준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관계가 괜찮아. 야 그래도 네가 돈은 냈으니까 그래 한 5천 정도 사줄게.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둘이라고 생각해보면 반반씩 줘. 그럼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나는 2,500, 2,500을 받은 거예요.
그럼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차익이 한 2억 2,500씩 생기는. 숫자를 너무 어렵겠네. 2억 2,500이 차익입니다. 이 정도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에 거래를 해도 부당행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흔히 얘기하는 저가양도, 네. 고가양도. 그렇죠. 이 얘기를 뭐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아유 뭐 30%는 싸게, 뭐 3억은 더 싸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좀 어렵게 사례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세무사가 가진 지분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때 100원을 갖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3억 원의 가치가 된 거죠. 근데 이 3억 원의 가치를 우리 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3억 원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 양도를 한다. 근데 양도를 할 때 저가 양도, 즉 100원만 받겠다. 그러면 2억 9,900만 원이 이쪽에서는 이익을 얻은 거니까 그렇죠. 이거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당행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3억까지는 아니라면 3억까지는 괜찮다. 가능한 범위다. 그렇죠.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액면가로 한다든지 그랬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가격이 안 맞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를 잘 곱씹어 보시면 네. 회사에 혹시 원치 않는 주식 지분이 참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정리하는 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농업법인 같은 경우도 있죠. 농업법인.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진짜 이제 농사 일을 하고 유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농업인이 없어. 그렇죠. 농업법인은 10%는 무조건 농업인이 지분을 받아야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이제 농업인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닌 상황에서 당장은 안 된 거죠.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인척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세요. 제가 농업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농업법인이 안 된대요.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주지. 그렇죠. 하고 주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사업이 잘 됐어. 이런 경우. 그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농업인 자격을 취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럴 때도 주식 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 여부 이런 걸 좀 따져야 그렇죠, 되는데 당연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인척이면 이게 또 특수관계가 되니까 좀 어렵고 제3자라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또 이 이외에도 법인을 설립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과점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든 혹은 어떤 사람과의 동업관계든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분이 본인이 아닌 즉 본인의 가족이 아닌 분들과 섞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걸 정리해야 되는 경우. 맞습니다. 또 그리고 회사의 또 옵션 사항으로 회사의 그 고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지분을 이렇게 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20년 이렇게 지나다 봤더니 이제 그분들 다 퇴직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2%, 3%씩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의 얘기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 줄평 하신다 그러면 주주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증여보다 양도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